학점론제를 진행할 때 지켜야 될 건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 몇 개 안 되는 게 너무 치명적이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꼭 지켜주셔야 사고 없이 학위를 딸 수 있습니다. 졸업 예정자들도 배신당하는 주의사항, 정말 꼭 지켜야 하는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학점액이. 그럼 학점론제에서 가장 주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연간이수 제한 학점입니다. 학은제의 수업을 최대한 많이 듣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학은제 수업은 한 학기 최대 8과목, 1년 최대 14과목까지만 학점 인정이 되는데요. 이 이상 수업을 들어도 학점 인정이 안 되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연간이수 제한 학점이 아니더라도 학점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동일 과목명과 한 교육원 안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입니다. 동일 과목명은 바로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미 들었던 수업은 학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들었던 과목명을 미리 적어 놓아야 합니다. 대학교에서 들었던 과목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학교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끌어오는 분들은요, 성적증명서를 뽑아서 내가 듣지 말아야 할 과목들도 한 번씩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교육원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요, 쉽게 말해 하나의 교육원에서 학점 인정이 되는 과목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전문학사 과정은 60학점, 학사는 105학점까지만 하나의 교육원에서 이수하실 수 있어요. 만약 전문학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A 교육원에서는 63학점을 이수하고 B 교육원에서 17학점을 이수했다면 학위가 나오지 않아요. 3학점은 다른 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거나 자격증이나 독학사로 학점을 채워야 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한 규칙처럼 보여도요, 실질적으로 학점을 채우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1학점이라도 누락되는 것 없이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이건 정말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전적대학점 활용법입니다. 아마 학점론제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대학교 학점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2년제 졸업자는 최대 80학점, 3년제 졸업자는 최대 120학점, 4년제 중퇴자는 모든 학점을 끌어올 수 있죠. 하지만 학점을 전부 끌어온다고 해도 그 중에 버려야 하는 학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학점을 다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걸 먼저 알아야 내가 취득해야 하는 학점이 정확히 몇 학점인지를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내가 몇 학기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왜 버려지는 학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전지식이 조금 필요한데요, 학위 취득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학위를 취득하려면 이수 구분에 맞게 총 학점을 이수해야 해요. 전문학사는 전공 45학점, 일반 20학점, 교양 15학점, 학사는 전공 60학점, 일반 50학점, 교양 30학점입니다. 그리고 일반을 제외한 전공과 교양 학점은 필수 학점이기 때문에 꼭 채우셔야 돼요. 그럼 일반은 뭘까요? 일반은 선택 학점입니다. 영학점이어도 되고 전공이나 교양 학점을 더 채워서 총 학점만 맞춰 놓아도 되죠. 그리고 각 학위별로 전문학사는 일반 20학점, 학사는 일반 50학점까지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전문학사나 학사 과정에서 일반이 1학점이라도 초과되면요, 그 1학점은 쓸모가 없는 학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요.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만 해도 수십 명에 달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버릴 수 있는 학점들 중에서 교양 학점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해하기 쉽게 실제 저와 진행하고 있는 학생 플랜표를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은 경영과 4년제 자퇴생이고 사회복지 전문학사를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과목명을 살펴봤을 때 경영 전공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 과목들은 사회복지 전공에서는 당연히 일반 학점으로 분류가 되었죠. 원래는 이 밑에 있는 학점들까지 다 활용이 된다면 일반 45학점인데요, 하지만 이 학생은 전문학사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20학점까지만 활용된다는 점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20학점보다 초과되는 학점들은 다 절삭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잠깐 이 노란색 과목을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경영 과목이에요. 성적증명서에서도 전공학점이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공에서는 일반 학점으로 인정되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교양 학점입니다. 사실 이건 주의사항보단 꿀팁에 가깝긴 해요.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알려드리는데요, 고작 3학점에서 6학점을 이수하지 못해서 한 학기를 더 들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학생은 2개의 교양 과목이 있어서 필수로 채워야 하는 교양 15학점도 충족이 된 상황이에요. 그럼 전공 45학점만 채우면 되겠죠. 숨어있는 교양 학점 찾는 방법은 학점론제 사이트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다 풀어드리기에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물어봐 주시면 학점론제 전반적인 과정하고 같이 설명드릴게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바로 교육원과 과목 선정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과목을 정하기 이전에 교육원을 먼저 알아보게 되죠. 그런데 처음부터 예상치 못한 난관을 겪게 됩니다. 학점론제 교육원이 너무나 많다는 점이에요. 온라인 교육원만 무려 100개가 넘게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원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비용부터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저렴한 교육원에서 진행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하지만 교육원마다 이수 시스템이 다 다르다는 걸 인지한 순간부터는 이수가 최대한 쉬운 교육원에서 진행하시려 할 겁니다. 이수 시스템은 교육원마다 달라요. 이수가 어려운 교육원은 이수 시스템이 시험과 과제에 치중되어 있고 대부분 관리자가 없는 교육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사 일정들을 혼자 진행해 주셔야 하죠. 반대로 이수가 쉬운 교육원은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입니다.
쉽게 말해 1대1 관리자가 붙는 개념이기 때문에 학점론제의 전반적인 과정을 케어받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에 비해 발품 파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론제 강의를 듣는 것 이외에도 시험, 과제, 쪽지시험, 토론이 있는데요. 시험과 쪽지는 교환을 보내드려서 오픈북 형식으로 시험을 볼 수 있고, 또 대부분의 학습자분들이 강의를 잘 챙겨 듣지 못해서 과제 내용 쓰기를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이때도 카톡 캘린더로 알람을 남겨놓고 일정이 다가오면 참고 예시와 작성 방법을 보내드려요. 학사 일정을 빼먹어서 꽈락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만약 플래너가 없는 교육원에서 진행한다면 수업에 어느 정도로 신경을 써야 하는지 교육원에 꼭 물어보시고요. 학은제에 크게 신경을 못 쓰는 상황이라면 플래너와 함께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교육원 찾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이수하기 쉬운 교육원 안내해드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남겨주세요. 네, 지금까지 학자비기 준희쌤이었고요. 다음에도 학습자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